좀비가 세상을 점령했을 때 우리 주인공을 제외한 모두가 기겁했지. 왜냐고? 그는 이미 이 악몽을 한번 겪었거든. 맞아. 이 남자는 전생에 좀비에게 뜯어먹히고 리스폰해서 트라우마와 기억 그리고 역사상 가장 찌질한 치트키인 심프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의 특수 능력은 100만 세제곱미터의 공간과 데이팅 앱에서나 볼 법한 모집 규칙이야. 진짜 직업을 가진 섹시한 여자들만 추가할 수 있지. 재능 없는 올리팬스 인플루언서는 허용한대. 그리고 한 명 모집할 때마다 그의 저장 공간과 스탯이 2배가 돼. 무한한 전리품, 무한한 힘. 다른 생존자들이 좀비로부터 목숨을 부지할 때 그는 종말 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슈퍼마켓을 습격하고 주유소를 털고 약국을 약탈하고 있어. 음식, 무기, 의약품을 쌓아두고 있지. 기본적으로 그의 마법 주머니 차원 안에 종말의 월마트 디럭스를 짓는 거야. 하지만 반전이 있어.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 그의 회귀가 시간선을 뒤틀어버렸지. 좀비들이 더 빨리 진화하고 안전지대는 더 빨리 무너지고 있어. 그가 돌아온 세상은 그가 죽었던 세상과 같지 않아. 이야기는 지루한 WHO 방송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거지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쳐가는 흐릿한 영상을 보여줘. 그리고 전 세계는 에이, 내 문제 아니야 이런 식이지. 과학이 해결해주겠지. 하지만 이 불쌍한 자식 샤오이에게는 그 지루한 뉴스가 방아쇠였어. 이 친구는 좀비 아포칼립스를 이미 겪었던 전생의 기억이 통째로 고화질로 다운로드되는 궁극의 플래시백을 맞았어. 그는 그 난장판에서 죽었고 지금은 SC의 이름 없는 창고 직원인 옛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는 T-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만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걸 100% 확신하고 있어. 첫 대규모 발병이 바로 자기 도시에서 터질 거라는 걸 말이야. 오늘부터 세상이 공식적으로 지옥이 되기까지 딱 10일 남았어. 그의 첫 생각은 그래, 그냥 섬으로 가서 편하게 지내야겠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서 이 좀비들이 할아버지 세대의 좀비가 아니란 걸 기억해내. 이놈들은 진화하거든. 수영, 등반, 심지어 땅 파는 것까지 배워. 안전한 곳은 없어. 그래서 그가 이 환생은 자기를 2번 고통스럽게 하려는 우주적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정신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눈부신 빛이 그를 구했지. 세련된 홀로그램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이름은 여신 부대 시스템. 싸구려 모바일 게임처럼 들리지만 임무는 지독하게 진지해. 좀비 한 마리를 죽여서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우리 주인공 샤오이는 정신을 차려. 그는 완벽한 미래 기억을 사용해 정오의 지역수 슈퍼마켓에서 2 남자가 제1 감염자가 될 거라는 걸 기억해내.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에게는 사건이나 일본도가 없어. 그는 비상함 유리를 깨고 도끼를 집어들어. 그는 창고로 향하고 예정대로 그의 뚱뚱한 관리자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해. 그 남자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눈은 원숭이 엉덩이처럼 빨개져. 그리고 이 새로운 좀비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료 사오란이라는 여자에게 즉시 달려들어. 우리 주인공은 얼어붙지 않아. 그는 목숨이 달린 것처럼 도끼를 휘둘러. 정말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리고 그는 잔혹한 일격으로 그놈의 머리를 박살내. 좀비는 쓰러져. 정적.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와. 비디오 게임 효과음. 띵.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좀비 한 마리 처치. 여신 부대가 공식적으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오란이 안도하며 울고 있을 때 시스템이 규칙을 설명하는데 그게 아주 기막혀. 힘을 얻으려면 그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직업이 있는 여성을 모집해야 해. 근데 올리팬스 같은 재능은 안 돼. 각 여성은 자신의 직업에 기반한 고유한 능력을 그에게 줘. 이건 마치 종말을 위한 기업의 인사 전략 같아 완전히 미쳤지. 하지만 샤오이는 불평하지 않아. 그는 사기 시스템을 보면 바로 알아채고 그걸 악용할 작정이야. 그는 즉시 샤오란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모집해. 디지털 프로필이 뜨고 샤오란 평점 95점. 젠장 대단한데. 계약이 성공했어. 거대한 힘의 파도가 그의 몸에 밀려와 말 그대로 그의 힘을 2배로 만들고 그들이 잠금 해제한 첫 번째 능력은 초고속이나 레이저 눈이 아니야. 그는 100만 세제곱미터의 무한 저장 공간을 얻었어. 이제 그는 기본적으로 걸어 다니는 창고야. 우리 주인공 샤오이는 방금 밑바닥에서 영웅이 됐어.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쳐다보고 있어. 솔직히 거의 그런 셈이지.
왜냐하면 그의 첫 번째 대원, 사오란, 그가 구한 그 여자는 완전히 치트키 수준의 보너스를 가져왔거든. 개인 포켓 차원인데 온 동네를 다 집어넣고도 내 엄마 미니밴이 들어갈 자리가 남을 정도로 큰 창고야. 그리고 스킬 공유 특전 덕분에 그들의 합산 저장 공간은 무려 200만 세제곱미터야. 그는 어떻게 살아남지에서 이 도시의 얼마만큼을 내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로 5초 만에 바뀌었어. 이 좀비 지옥으로 내던져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주인공은 누군가의 저녁 식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길을 보게 돼. 그가 주변의 실제 창고를 훑어보자 그의 눈은 순수하고 완전한 탐욕으로 번들거려. 선반에는 음식, 옷, 의약품, 장비가 하늘 높이 쌓여 있고 한 가지 아름다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 전부 다 가져가겠어. 그가 전리품 고블린 판타지에 너무 빠져 있어서 사오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놔. 그녀는 그가 알다시피 자기 얼굴이 먹히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영화 주인공처럼 온갖 극적인 폼을 잡으며 그는 그녀를 영광스러운 여신 부대 2번 멤버로 공식 환영하고 그 달콤한 2배의 힘을 그녀에게 불어넣어줘. 하지만 그때 그녀의 표정이 굳어. 그녀의 시야에 빨간색 시스템 경고가 뜨는데 장난이 아니야. 만약 리더 사오이가 죽거나 당신을 해고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안 됐군요.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만 그는 좋게 포장하지 않아. 그는 그녀에게 직설적으로 말해, 그래, 내가 이 힘을 줬어. 이제 우리 운명은 말 그대로 연결된 거야. 망치지 마. 그리고 나서 궁극의 실내 구축 카드를 꺼내며 그는 완전 투명 모드로 들어가. 그는 그녀에게 전체 시스템 인터페이스, 스탯, 보너스, 그녀의 정신 나간 저장 스킬을 모두 보여줘. 그녀의 눈에 있던 두려움이 경외감과 섞이기 시작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양심이라는 성가신 것이 있어. 그가 마스터 플랜을 설명할 때 그녀는 망설여. 지금 당장 이 창고를 싹 다 털 거야. 그는 여과 없이 진실 폭탄을 던져. 종말은 오고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왔어. 몇 시간 후면 돈은 휴지 조각이 되고 내가 그렇게 충성하는 이 회사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지금 물건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만 가득한 채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마치 신호라도 된 듯 우주가 배경 음악을 제공해. 박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비명, 유리 깨지는 소리, 인간이 아닌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와. 추상적인 공포가 아주 현실이 되었어. 그게 마지막 결정타였지. 사오란의 얼굴이 창백함에서 단호함으로 바뀌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 당신을 믿어요. 파트너십이 체결됐어. 시작할 시간이야. 첫 번째 단계, 사오이가 찌그러진 믿음직한 소화기로 감시 시스템을 박살내. 목격자는 없어. 두 번째 단계, 약탈. 그는 거대한 복숭아 통조림 팔레트에 손을 얹고 집중하자 수톤에 달하는 짐 전체가 그들의 포켓 차원으로 사라져. 바깥 도시는 언데드를 위한 뷔페가 되어가고 있어. 하지만 안에서는 종말을 위한 블랙 프라이데이야. 왕과 그의 첫 번째 여신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 약탈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어. 우리의 역동적인 듀오는 이 창고에서 완전히 야수처럼 날뛰고 있어. 사오라는 마법사처럼 손을 휘젓고 있고 음식 선반 전체가 그냥 뿅 그들의 개인 포켓 차원으로 사라지고 있어. 예전에는 지게차와 세 사람이 하루 종일 걸렸던 일을 그녀는 손목 한번 까딱해서 해내. 그녀는 그 힘에 취해 있고 솔직히 누가 그녀를 타다겠어? 사오이는 감독관 역할을 하며 전문가처럼 최우선 목표물을 외치고 있어. 화려한 건 잊어버려. 우리를 살게 해줄 인스턴트라면 육포, 고칼로리 쓰레기들을 줘. 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보다 더 깨끗하게 과자 코너를 털어 먼지와 빈 선반만 남겼어. 하지만 반전이 있어. 그들의 치트키 능력을 사용하면 정신 에너지 바가 소모돼. 깊은 피로가 스며들기 시작해. 우리 주인공은 그의 IQ 200 미래 지식으로 즉시 적응해. 밀도 높은 걸로 바꿔. 소금이 전부 필요해. 왜냐하면 종말에는 소금이 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보다 더 가치 있을 거거든. 그때 사오란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려. 물건을 하나씩 가져가는 대신 그녀는 그냥 선반 전체를 가져가. 6m 길이의 금속 선반 전체와 그 위의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져버려. 그녀는 방금 현실 세계의 모두 선택 버튼을 발견했어. 사오이의 턱이 바닥에 떨어져. 그리고 그는 미치광이처럼 시익 웃어. 이건 모든 걸 바꿔. 그들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안에 이곳을 정리할 수 있어. 노가다의 막대한 경험치 부스트가 걸렸어. 두려움은 사라지고 역사상 최고의 전리품 고블린이 되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으로 대체됐어. 그들은 광란을 시작해. 조미료, 곡물, 식용유,
심지어 고급 술과 담배까지 무엇도 안전하지 않아. 창고는 이제 텅 비고 울리는 껍데기가 되었어. 그들은 정신적 부담으로 땀 흘리고 헐떡이지만 이기고 있어. 그때 우리 주인공이 냉동고 문을 억지로 열어. 차가운 안개의 돌풍이 그들을 덮쳐. 그리고 이 완전한 레전드는 뭘 할까? 그는 그녀에게 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해. 잠깐 쉬어. 안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이 될 거야. 종말 속에서도 이 친구는 실용적인 걸 생각하고 있어. 샤오라는 새로운 수준의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 그 얼어붙은 순간 그녀는 그에게 진짜 질문을 해. 정말 저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유치하고 극적인 연설을 하지 않아. 그는 자신감 넘치면서 거의 장난스러운 말을 던져. 넌 내 첫 번째 계약 파트너야. 넌 나한테 딱 걸렸어. 그녀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게 다였어. 충성도가 최대치를 찍었어. 그들은 옷을 갖춰 입고 냉동고 전체를 비워. 소고기, 냉동 야채, 해산물 전부 사라졌어. 그때 쇼핑몰의 안내 방송 시스템이 지직거리며 켜져. 즉시 대피하십시오. 2층을 피하십시오. 혼돈이 터져나와. 순수하고 완전한 공황 상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밀치고 서로를 짓밟으며 나가려고 해. 그리고 우리의 시그마 주인공은 뭘 할까? 그는 사오란을 보고 말해. 날 따라와. 우리는 2층으로 갈 거야. 다른 모두가 베타 찌질이처럼 좀비로부터 도망칠 때 샤오이는 위험을 향해 걸어가. 그는 비밀을 알고 있어. 지금은 좀비가 2마리밖에 없어. 아직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았어. 이건 전면적인 발병이 아니야. 이건 기간 한정 기회야. 그는 비명 지르는 초보자들의 물결을 거슬러 길을 내며 자기 몸으로 그녀를 보호해. 그녀의 손은 필사적으로 그의 재킷 뒷부분을 꽉 쥐고 있어. 쇼핑몰은 순수한 혼돈, 비명의 교향곡이야. 사람들은 짓밟히고 좀비 한 마리는 불쌍한 영혼을 마구 물어뜯고 있어. 이건 베타의 최악의 악몽이지. 하지만 우리 주인공 샤오이는 무서워하지 않아. 그는 계산하고 있어. 다른 모두가 괴물을 볼 때 그는 주의를 끄는 것, 즉 빠져나갈 완벽한 기회를 봐. 그는 사오란을 잡고 옆복도로 그녀를 끌어당겨. 이놈과 싸울 필요 없어. 그가 얼음처럼 차갑게 속삭여. 경찰이 처리할 거야. 아직 전염성이 없어.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약탈이야. 그들은 비상구로 향하지만 그곳은 공황에 빠진 군중이 잠긴 문을 밀어대며 꽉 막힌 완전한 초보자 함정이야. 가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시그마는 어떻게 할까? 그는 몸을 돌린다. 그는 그녀를 아래층 배송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이끈다. 그리고 볼 것도 없이 우리 주인공은 난간을 훌쩍 뛰어넘어 2피트 정도 점프하는 것처럼 가볍게 뛰어내린다. 시스템으로 강화된 그의 몸은 그것을 쉬워 보이게 만든다. 그는 사오란을 올려다본다. 뛰어. 내가 받을게. 그녀는 그를 믿고 뛰어내리자 그는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를 받아낸다. 찰나의 순간 세상이 멈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가볍고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에 놀란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리며 고맙다고 말한다. 형씨, 방금 그거 썸이었나? 어쩌면. 하지만 그럴 시간은 없다. 경찰 사이렌이 울린다. 도시는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 움직여야 해. 그가 소리친다. 도시가 봉쇄되면 우리는 갇히게 돼. 그들의 다음 목표는 레누이 슈퍼마켓 창고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은 약탈당한 상태였다. 사오란이 한숨을 쉰다. 다 털렸네. 우리 주인공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요 비축물자는 교외에 있지만 경찰 호송대가 그들을 발견한다. 경찰이 확성기를 통해 거리에서 나오라고 소리친다. 사오란은 패닉에 빠진다. 다른 가게를 가볼까요? 사오이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 군대가 배치되고 있어. 낮에 움직이는 건 무의미해. 지금은 쉬고 밤에 공격한다. 이 남자의 절제력은 비현실적이다. 사오라는 초짜답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즉시 그 말을 막는다. 넌 나랑 같이 있는 거야. 도시는 곧 봉쇄될 거야. 지금 떠나면 넌 빠져나오지 못해. 갇히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그녀가 물었다. 외곽. 사람이 적고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 탈출하기 더 쉬워. 그녀의 눈이 빛난다. 진우 호텔. 남쪽 호수에 있는 인공섬에 있어요. 사오이가 시익 웃는다. 좋은 생각이야. 들어가는 다리는 하나뿐. 경비가 서겠지만 호수는 넓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간다. 이 남자는 항상 계획이 있다. 버스가 끊기기 전에 가자. 그들이 죽어가는 도시를 서둘러 지나는 동안 정부 청사의 고위층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얼마나 망했는지 깨닫고 있다.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단 2시간 만에 100건이 넘는 물림사고와 수백 명의 사망자. 경찰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그들은 바이러스가 변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명령이 내려온다. 전면 봉쇄. 아무도 SC를 떠날 수 없다. 군인들이 차렷 자세를 취한다. 도시는 공식적으로 세장이 되었지만 우리 두 주인공은 이미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는 유령이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사오이에게는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 주인공 듀오가 외곽으로 천재적인 이동을 하는 동안 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광대쇼를 확인해보자. 샘랜드에서 온 찰리라는 버릇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터무니없이 비싼 차를 몰고 과속하고 있다. 그는 만취해서 종말을 자신의 개인 VIP 파티처럼 취급하고 있다. 그의 불쌍한 비서는 조수석에 앉아 손에 땀을 쥐고 도시 전역 봉쇄와 물림사고 보고로 핸드폰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이 바보에게 도심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하고 있다. 하지만 찰리는 그는 그저 웃으며 그녀를 무시한다. 그는 자신이 나라의 밀수한 물건에 대해 자랑하느라 바쁘고 이 혼란을 즐기고 있다. 그때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 친구가 마치 심한 발진이 난 것처럼 팔을 긁기 시작하지만 이건 발진이 아니다. 검은 거미줄 같은 핏줄이 그의 피부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그의 살이 자신의 손톱 밑에서 찢어지기 시작한다. 그의 눈은 우리 모두가 알고 두려워하는 그 유백색으로 흐려진다. 거만한 부잣집 아이는 사라지고 침을 질질 흘리는 완전한 좀비로 대체되었다. 비서는 2번 권유할 필요도 없다. 차에서 뛰쳐나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거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내달린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녀는 바닥에 넘어지며 발목을 삔다. 그녀는 끝장났다. 좀비 찰리가 막 그녀를 에피타이저로 삼으려는 순간 그녀는 훔친 스쿠터를 탄 2명의 전설, 차오이와 차오란을 발견한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우리 주인공 차오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그는 차오란에게 뒤에 있으라고 말하고 길가에서 쇠도끼를 집어들고 돌진한다. 그는 강화된 속도로 흐릿하게 움직여 괴물과 소녀 사이에 선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다. 차오이가 이 괴물과 마주했을 때 그의 미래 지식을 가진 뇌가 비명을 지른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T-바이러스는 이렇게 초기에 감염자를 이렇게 빠르고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아. 타임라인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괴물 주위를 돌며 한 번에 깨끗하고 잔인한 휘두름으로 머리를 완전히 잘라낸다. 머리가 비서의 발밑으로 굴러간다. 공짜 기념품이다. 당장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는 축하하지 않는다. 그는 과학자처럼 시체를 분석하고 있다. 그의 전생 지식은 이 정도 수준의 폭력적인 감염은 닷새 후에나 일어나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결론은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회귀가 이미 타임라인을 망가뜨리고 있다. 나비 효과는 현실이었고 종말의 난이도를 하드코어로 올려버렸다. 그의 미래에 대한 컨닝 페이퍼는 온통 낙서투성이가 되고 있다. 한편 차오라는 구조된 비서 한커신을 간호하고 있다. 여자는 떨면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차오이는 늘 그렇듯 침착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본다. 섬세한 이목구비, 침착한 우아함, 지적인 눈, 그리고 그의 시스템 뇌는 즉시 고가치 목표물로 인식한다. 이것은 최고의 여신 스쿼드 재료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간다. 직업이 뭐죠? 비서라고 그녀는 말한다. 속으로 우리 주인공은 공중제비를 돌고 있다. 비서, 완벽해. 그는 중요한 일로 그녀의 손을 만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동의한다. 그가 손을 잡는 순간 띵,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파란색 인터페이스가 나타난다. 이름 한커신, 직업 여성 비서, 종합 점수 96점. 또 한 번의 승리다. 스쿼드는 멤버를 얻었고 우리 주인공은 스탯이 2배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 원래 자신보다 4배의 배수다. 그는 반신이 되어가고 있다. 새로운 스킬 목록이 뜨는데 이건 사기다. 사이킥 참 레벨 1. 그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그의 머리가 즉시 빠르게 회전한다. 더 이상 바리케이드나 무장 경비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그들이 자신을 통과시키게 만들면 된다. 이건 완전한 게임 체인저다.
한커시는 이미 프로페셔널 모드로 돌아와 그를 대장이라고 부르며 전적인 협력을 약속한다. 정말 대단하다.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도시가 봉쇄되는 가운데 차오이는 이제 호텔로 갈 시간이라고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 한커시는 그녀와 함께 있던 좀비 찰리가 진우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해뒀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는 현재 머리가 없으니 줍는 사람이 임자다. 사오이가 웃는다. 공짜 프레지덴셜 스위트? 떡이 굴러 들어온 격이군. 한커시는 즉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죽은 남자의 고급차 열쇠를 잡고 운전석에 올라타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는 완벽한 유턴을 한다. 대장님, 호텔로 가겠습니다. 사오라는 팬심이 폭발하며 그녀가 최고로 멋지다고 말한다. 세 사람은 밤속으로 질주한다. 창고 관리인, 비서,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가진 종말의 왕. 노가다는 끝났다. 지배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스쿼드는 이미 죽어버린 세상의 5성급 기념비인 골든 레이크 호텔에 도착한다. 밖에서 불타는 도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다. 사오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녀는 이런 수준의 사치를 본 적이 없었다. 특히 세상이 끝난 후에는 더더욱. 우리 주인공 샤오이는 종말의 CEO처럼 행동하며 침착하게 방을 배정한다. 그는 큰 안방을 여자들에게 주고 자신은 작은 손님방을 차지한다. 자존심 없이 순수한 실용적인 리더십이다. 최고의 전문가인 한커시는 즉시 새로운 기지를 책임진다. 그녀는 보급을 담당하고 모두가 쉬도록 확인한다. 차오라는 대장의 겸손하고 군더더기 없는 분위기에 감탄할 뿐이다. 몇 시간 후 완전히 어둠이 내리자 한커신이 그를 깨운다. 대장님, 저녁 준비됐습니다. 그들이 변변찮은 식량을 먹으려고 모인 동안 그녀가 그에게 브리핑한다. 전면 계엄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도시는 철통같이 봉쇄되었고 구석구석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은 강제 격리 상태입니다. 문제없어. 팀이 나갈 준비를 하지만 사오란이 밖을 엿보고 패닉에 빠진다. 입구는 장갑차와 중무장한 군인들로 막혀있다. 사오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걱정 마, 그가 씩 웃으며 말한다. 그냥 날 따라와. 그들은 출구로 다가간다. 한 군인이 소리친다. 멈춰. 계엄령이다. 방으로 돌아가. 우리 주인공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 나는 위에서 파견됐다. 그가 권위를 풍기며 말한다. 그들은 출구로 다가간다. 그는 미묘한 손짓으로 손을 들어 올린다. 사이킥 참 발동. 군인의 눈이 멍해진다. 그는 동료들에게 돌아선다. 위에서 파견된 그들의 지도자다. 통과시켜. 다른 경비병이 중얼거린다. 계급이 뭐지? 매혹된 군인이 쏘아붙인다. 기밀사항이야. 묻지마.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은 검문소를 바로 통과한다. 마인드 컨트롤은 최고의 VIP 패스다. 그들이 무사히 통과하자 사오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는다. 아, 언제부터 우리가 위에서 파견됐어요? 차오이는 그저 씩 웃는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한커신이 운전대를 잡고 그들은 조용한 군사화된 거리를 질주한다. 사오란이 GPS를 확인한다. 대장님, 도살장으로 가는 건가요? 그래. 그는 확인한다. 오늘 밤 거기를 습격할 거야. 신선한 고기는 금이고 우리 창고는 영원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그 남자의 논리는 완벽했다. 모두가 숨어있는 동안 그는 장기적인 스테이크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또 다른 검문소를 통과했고 군인들은 그들을 최고 수준의 요원으로 착각하여 쳐다보지도 않았다. 정신 매혹의 패시브 효과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설 경비원들이 지키는 거대하고 요새화된 복합단지인 신싱 도축장에 도착했다. 첫 번째 경비원이 신분증과 특별 허가증을 요구하며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2명의 경비원이 더 합류하며 적대적으로 변했다. 허가증 없으면 꺼져. 사오유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경비원의 멱살을 잡은 경비원에게 매혹을 걸었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그가 매혹한 경비원이 갑자기 자신의 동료 얼굴에 박치기를 했다. 그녀의 눈에서 보랏빛이 번쩍였다. 미묘한 정신력으로 한번 밀자 그녀는 두 경비원이 서로에게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그들의 두개골이 부딪히고 감자 포대처럼 쓰러졌다. 더 많은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그녀에게는 볼링핀에 불과했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된 정확성으로 그들 모두를 쓰러뜨렸고 콘크리트 위에는 잠든 경비원들이 쌓였다. 차오유는 그녀에게 인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조용하고 우아한 무기였다. 그녀는 이제부터 잔챙이들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차오라는 거의 팬처럼 그녀를 굉장하다고 외쳤다. 도축장 안은 얼어붙을 듯이 추웠다. 차오라는 너무 흥분해서 주 냉동고 문으로 향했지만 차오유가 그녀를 막았다. 지난번 기억나? 너 거의 아이스크림 될 뻔했잖아. 먼저 방한복부터 챙겨 입어. 그녀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컷이는 망을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설이 낀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최고급 고기들이 선반마다 가득했다. 사오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부자다.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우리의 차오유는 이미 열발 앞서 있었다. 그는 그녀를 근시안적이라고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동트기 전에 도축장 8군데를 털 거야. 차오라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식가의 천국에 온 듯 미식가 셰프처럼 돼지고기 부위 이름을 대며 뛰어다녔고 이미 바비큐와 갈비찜을 꿈꾸고 있었다. 속으로 차오유는 그녀에게 미식가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모든 것을 자신들의 차원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다. 그들이 막 숨을 돌리려 할 때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포효가 정적을 깼다. 그들이 쓰러뜨렸던 경비원 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그는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의 피부는 잿빛이었고 눈은 우윳빛이었으며 혈관은 붉어져 있었다. 그는 변이했다. 감염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았다. 좀비가 한컷신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정신력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돌진하는 좀비에게 정신 매혹을 걸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은 몸에 갇혀 혼란스러워하며 경련했다. 그리고 끔찍한 반전으로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근처에 있던 푸죽간 칼을 잡아 높이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자신의 두개골을 꿰뚫었다. 그것은 쓰러져 죽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팀의 협력은 완벽했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T-바이러스는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이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인간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었다. 도축장은 이제 정리되었지만 사오유의 머리는 이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있었다. 그는 한컷신의 정신 조종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만약 그녀가 나한테 저걸 시도하면 어떡하지? 그는 재빨리 시스템의 규칙을 떠올렸다. 만약 그가 죽으면 분대 전체가 능력을 잃는다. 그것이 그의 안전망이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에는 요행을 바라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불러 폭탄 선언을 했다. 나에게 정신 매혹을 사용해봐. 그녀는 충격받았다. 대장님, 그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마침내 굴복했다. 그녀의 눈이 정신 에너지로 불타올랐다. 자초하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은?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각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마치 산을 밀려는 것과 같았다. 아무것도. 차오유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시험은 끝났다. 4배로 증폭된 그의 능력치와 강철 같은 의지가 그를 완전히 면역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 분대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었다. 그렇게 정리되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경찰이 나타났다. 완전 무장한 분대가 총을 겨누고 꼼짝마 라고 외쳤다. 차오유는 늘 그렇듯 침착하게 손을 들며 단지 업무차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완벽한 미끼였다. 한컷신의 눈이 빛나고 그녀는 지휘관에게 정신명령을 내렸다. 그의 눈이 멍해졌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의문의 소동을 보고하며 우리 팀의 모든 혐의를 벗겨주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의 차를 모든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는 공식 차량으로 등록해 주었다. 그렇게 경찰은 그들의 개인 호위 서비스가 되었다. 그들은 속도를 내어 떠났고 진짜 습격이 시작되었다. 밤새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고기 강탈 작전이었다. 그들은 도축장을 연이어 습격했다. 다홍, 신싱, 완춘, 패기 그곳들을 깨끗이 털었다. 차오라는 미식가의 천국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산더미를 그들의 차원 주머니에 채워 넣었다. 새벽이 되자 집계가 끝났다. 돼지고기 550톤, 소고기 120톤, 양고기 45톤. 차오라는 어지러울 정도로 기뻐했다. 차오유는 자신의 왕국을 살피는 조용한 왕처럼 등을 기댔다. 이것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다.
이것은 그들 제국의 기반이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종말의 시대 첫 번째 진짜 재산을 확보했다. 그들을 황무지의 확실한 지배자로 만들어줄 고기산을,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었다. 우리 주인공 샤오유는 종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기 강탈 작전을 성공시켰지만 그의 머리는 이미 다음 노가다를 생각하고 있었다. 700톤의 고기? 부족해.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더 많은 분대원, 영구적인 기지, 완전한 안전지대. 다른 사람들이 그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동안 그 남자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골든 레이크 호텔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도시는 불타고 있지만 안은 순수한 사치 그 자체였다. 사오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욕조에서 최고의 삶을 즐기고 있었고 한커시는 평소처럼 효율적으로 전문가처럼 빵을 데우고 있었다. 그때 사오란이 대장님을 불렀다. 그는 걸어 들어가다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이제껏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두 여자 모두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축축했으며 피부는 열기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 영광스러운 한순간 흔들림 없던 종말의 왕이 흔들렸다. 그의 평정심에 금이 갔다. 그는 물리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스스로에게 정신적으로 격려해야 했다. 욕망보다 규율이지. 챙겨야 할 물자가 있어. 그는 이 시험만 견뎌내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혼잣말하며 기침했다. 명랑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샤오란이 그에게 손짓할 때조차 그의 강철 같은 의지는 굳건했다. 5성급 스위트룸에서도 시그마의 고독한 노력은 계속된다. 한편 SC 지휘본부는 완전한 공황 상태였다. 고위층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얼마나 망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바이러스가 또다시 변이했다. 이제는 최근에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었다. 한 번만 물리면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 다른 도시에서 온 지원군은 이미 실패했다. 주지사는 경로하여 전면 봉쇄를 명령했지만 그때 그들은 가장 이상한 보고를 받았다. 10개의 주요 도축장이 완전히 털렸다. 700톤이 넘는 고기가 사라졌다. 트럭도 흔적도 없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깨끗했다. 유령 작전이었다. 주지사는 누가 했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했다. 그의 보좌관은 범인들이 자신조차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기밀로 표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골든 레이크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사를 시도하자 흔적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무언가를 본 경비원들은 모두 때마침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원인 모를 뇌진탕으로 영구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 수사는 시작과 동시에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분노하고 패배한 주지사는 그 일을 포기하고 붕괴하는 도시에 집중해야 했다. 우리의 3인조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소나기를 빠져나갔다. 호텔로 돌아온 샤오유는 늦게 일어나 피로를 풀기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하고 분대를 움직일 때라고 결정했다. 그는 여자들의 방문을 노크했다. 한커신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 옆에는 사오란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고기만두에 대해 중얼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다. 한커신은 약간 당황해서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사오란이 칭얼거렸다. 나 다쳤어. 내 찐빵은 어디 있어? 우리의 당황한 대장님은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후퇴하며 얼굴을 씻으러 가는 동안 서두르라고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그의 귀는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들의 스위트룸 안은 거의 평범한 평화의 순간이었다. 밤이 오고 사냥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숨 고르기. 왕과 그의 여신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진화 호텔의 조용한 평온. 사라졌다. 박살났다. 초인종이 울리고 우리 주인공 샤오유의 분위기는 0에서 100으로 치솟았다. 한커신이 현관문 렌즈를 통해 엿보았고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판의 날 세무감사보다 더 공식적으로 보이는 돌처럼 굳은 얼굴에 정장 차린 무리가 있었다. 그녀는 차오유에게 대체 어떡하죠? 라는 눈빛을 보냈다. 눈빛. 하지만 왕은 그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열어. 그러자 거물인 거에이후이 주지사 본인이 잔뜩 힘준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춤추듯 들어왔다. 남자는 정중했지만 1마일 밖에서도 신문 냄새가 났다. 그는 특수 요원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샤오유는 즉시 5성급 접대 모드로 전환하여 마치 부업으로 예교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고 차를 대접했다. 정말 전설적이다. 주지사는 샤오유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그의 젊음, 차분한 자세, 조용한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기운을 훑어보며 전신 스캔을 했다. 그는 모두가 궁금해 죽을 것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대체 누구고 뒤를 봐주는 사람은 누구요? 차오유는 갑옷에 한치의 균열도 없이 희미한 미소를 유지했다. 내부에서는 그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 도망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있어 보이게 할 뿐이다. 유일한 방법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 논쟁을 영원히 끝내기로 결심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는 정신매혹의 스위치를 켰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여름철 열기 속에 보도블록처럼 주지사의 인식을 구부리며 그의 뇌를 재구성했다. 1초 후 차오유는 아무렇지 않게 아주 새로운 고위급 국가안보국 신분증을 들어보였다. 기밀 등급, 계급, 코드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기밀이니 넌 꺼져라고 소리친 것 같았다. 주지사의 회의감은 그저 증발해버렸다. 그 555급 허가증은 대통령의 직임보다 더 많은 정당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 전체가 180도 바뀌어 존경,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오해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표했다. 한커신과 사오라는 희미하게 웃으며 서서 샤오유의 계산된 거짓말이 무서울 정도로 예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먹혀드는 것을 조용히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다. 환상이 고정되자 차오유는 신분증을 사라지게 하고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다가섰다. 그는 주지사에게 도축장 사건을 깊이 조사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혹의 영향 아래 주지사는 값싼 양복보다 더 빨리 무너져 동일한 엘리트 등급의 무제한 국가안보국 통행증을 발급했다. 샤오유는 조용한 만족감과 함께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도시 전체를 그의 개인적인 오픈월드 맵으로 바꿔버렸다. 몇 시간 후 그들의 차는 SC의 거리를 기어가고 있었다. 군용 수송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검문소는 토끼처럼 늘어나고 있었으며 군인들은 아무도 원치 않는 파티를 위해 소총을 들고 순찰하고 있었다. 한커신은 미친 듯이 강화된 경비를 지적했지만 차오유는 이미 각본을 알고 있었다. 바이러스가 통제 불능으로 변이하고 있다. 도시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노가다를 늦추지 못했다. 그들은 또 다른 냉동 창고에 도착했고 차오유의 정밀함 덕분에 작전은 스피드런으로 변했다. 그는 정실력으로 경비원 2명을 조종해 모든 감시 카메라를 정확한 사격으로 날려버리게 했다. 다른 경비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내 발이 걸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박고 제압당했다. 몇 초 만에 그곳 전체가 봉쇄되었다. 샤오이는 차가운 숨을 내쉬며 작전을 지시했다. 샤오라는 냉장 트럭 세대를 통째로 그녀의 공간 창고에 넣고 샤오이는 총기 수집을 맡았다. 그는 긴장했지만 총들을 쌓으면서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작업에 착수했다. 샤오이는 사오란에게 총을 건네며 배울 시간이라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이해하기도 전에 창고 입구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인부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며 모든 것을 바꾸는 두 단어를 외쳤다. 좀비. 그들은 이미 두 사람을 장난감처럼 물어뜯었다. 감염이 시작된 것이다. 홍택의 경고는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고 그 순간 샤오이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무기를 뽑아들고 무거운 냉동고 문을 발로 차연 뒤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순수한 공포와 발을 끄는 소리로 가득했다. 순조로운 강탈 작전으로 시작했던 것이 얼어붙은 무덤에서의 생존 투쟁으로 바뀌었다. 그 얼어붙은 창고의 정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새로운 좀비 무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100% 치명적이었다. 차오위의 눈이 고정되었다. T-바이러스, 최근 사망자를 생각 없는 포식자로 바꾸는 특별판이었다. 잡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전투 시작을 외치고 영웅이 되려는 듯 도끼를 휘둘러 좀비의 두개골 깊숙이 박아 넣었다. 도끼가 박혀 빠지지 않았다. 초보적인 실수였다. 우리의 주인공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다른 좀비가 다가오자 그는 강력한 발차기로 날려버렸다.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돌격소총을 꺼내 차가운 소리와 함께 장전하고 절제된 연사를 퍼부었다. 탕, 탕, 탕. 모든 총알이 외과적인 정밀함으로 썩어가는 두개골을 꿰뚫었고 마지막 시체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데이터를 정리했다. 압도적인 화력이 여전히 종말의 세계에서는 왕이었다. 한커시는 그 참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직접 방아쇠를 당기기보다는 좀비들끼리 싸우게 하는 게 낫겠다고 인정했다. 사오이는 그저 익숙해질 거라고 말했다.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마지막 좀비가 쓰러지자 한커시는 도끼를 뽑았고 차오이는 다시 임무에 집중하게 했다. 차오라는 공간 창고를 열고 돼지고기, 소고기,
가금류 등 물건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고 8,000톤이 넘는 냉동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지쳤지만 마치 종말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날 때 차오이의 시선은 연기가 지평선을 물들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고정되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생에서 SC는 6일을 버텼지만 그의 작은 해기가 타임라인을 과열시켰다. 그는 이 도시 전체가 망하기까지 길어야 사나흘 정도 남았다고 계산했다. 몰락을 기다린다면 도망치는 당국이 남은 모든 것을 약탈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음악이 멈추기 전에 모든 주요 저장 시설을 터는 것이다. 머리 위에서는 항공기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공수부대원들이 옥상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필사적인 마지막 시도였다. 차오이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버려진 장갑차를 발견하고 한커신에게 그 탱크 옆에 멈추라고 할 때까지 팀에게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탱크는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서로를 배신한 승무원들의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차오란의 눈이 크리스마스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주인이 없다며 가져가도 되냐고 바로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의 뻔뻔한 기회주의에 시익 웃었다. 차량의 두꺼운 장갑과 공간은 완벽한 이동 요새로 만들어주었다. 명령 한마디에 사오이는 그 전쟁기계 전체를 그녀의 차원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정말 미친 짓이었다. 출발 준비를 할 때 차오라는 발을 구르며 입을 삐죽 내밀고 저렇게 멋진 건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다고 칭얼거렸다. 사오이는 그저 웃으며 다음 큰 거는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농담은 이 모든 부패 속에서 이상하게도 저항적인 가벼움의 한 조각이었다. 밖에서는 도시가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고 불꽃과 사이렌이 종말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차 안에서는 작지만 냉철하게 뭉친 팀이 이미 다음 강탈을 계획하며 마지막 막이 내리기 전에 이 죽어가는 도시를 샅샅이 털 준비를 하고 있었다. SC 비상지휘센터 안에서는 혼돈이 승진하여 이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주 화면은 죽음의 점수판처럼 켜져 있었고 모든 구역의 숫자가 깜빡였다.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확인되었고 카운터는 스트리머 채널의 뷰봇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있었다. 거해 이후이 주지사는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마음속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도시는 끝났다고. 진짜 문제는 감염의 잠복기 때문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예비 좀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편집 중이 새로운 공식 정책이 되었다. 한 장교가 국방부에서 온 지원군에 대해 행설수설하며 뛰어들어왔을 때 궈 주지사의 눈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숫자를 들었다. 1,000명의 군인, 1,000명.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값싼 화장지보다 더 얇게 펼쳐져 있었다. 궈 주지사는 테이블에 쓰러지듯 기대며 하루만 더 버틸 거라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기도에 가까웠다. 그는 마지막 필사적인 계획을 세웠다. 내일 밤까지 발병을 막지 못하면 그들은 손을 뗄 것이다. 정부는 남은 모든 냉동창고와 곡물창고를 약탈하고 남은 군대를 통합하여 떠날 것이다. 그들은 80만 명의 시민을 운명에 맡기고 대중이 흩어져 성벽 밖에서 죽도록 봉쇄를 풀 것이다. 그의 장교는 망설였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단 2가지만을 요구했다. 대기 중인 헬리콥터로 그의 가족을 데려올 것. 혼자서 그는 창밖의 어두운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지만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서 보좌관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목구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궈 주지사가 돌아섰을 때 혼란은 순수한 공포로 바뀌었고 보좌관의 몸은 괴물로 완전히 뒤틀리고 있었다. 그 괴물이 달려들었다. 궈 주지사는 경비원들을 부르며 비명을 질렀다. 문이 박차고 열렸고 궈 주지사는 발포를 명령했다. 총성이 방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변이된 보좌관은 총알 세례 속에서 경련하다가 마침내 바닥에 쓰러졌다. 궈 주지사는 숨을 헐떡이며 시체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다른 장교들은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다. 바이러스가 주지사의 내실까지 뚫을 수 있다면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지휘체계는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 타이머였다. 한편 어느 고층 아파트에서는 종말이 개인적인 일이 되고 있었다. 안나라는 소녀는 부모님 전화에 계속 전화를 걸었고 응답 없는 신호음에 손이 떨렸다. 그때 그녀는 들었다. 화장실 문 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손잡이가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긁는 소리가 나더니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룸메이트 왕슈이가 변해버렸다.
창백하고 피 묻은 팔이 문을 뚫고 나와 허공을 핥히자 부패의 악취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안나는 침대 위로 허둥지둥 기어 올라가 현관문과 부서지는 화장실 문틀 사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같았다. 출구는 괴물의 간식 코너 바로 옆에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적인 생각들로 맴돌았다. 남는다. 좀비 밥이 된다. 도망친다. 가다가 잡힌다. 그녀는 창문을 돌아보았다. 30층 바닥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었다. 감염되는 것과 산산조각 나는 것 사이에 갇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듣기를 멈춘 세상을 향해 필사적인 애원을 속삭이는 것뿐이었다. 아래에서는 SC가 계속 불타고 있었다. 정부 최고위층부터 아파트 한 채까지 바이러스는 마지막 환상까지 모두 벗겨냈다. 문명은 큰 소리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심장 박동 하나하나와 함께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산산조각난 아파트로 돌아와 안나의 개인적인 악몽은 최종 보스를 만났다. 마침내 화장실 문이 부서지며 감염된 왕슈이가 비틀거리며 나와 서툰 걸음마다 바닥에 피 묻은 자국을 남겼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는 안나는 침실 옷장 어둠 속으로 몸을 쑤셔 넣었다. 틈새로 엿보며 그녀는 그 괴물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의 낮은 목 울음소리는 죽음의 주문처럼 정적을 채웠다. 그녀가 내쉬는 모든 숨이 자신의 귀에는 안개 경적처럼 들렸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소파에 두고 온 것을 기억해냈다. 완전한 절망이 그녀를 덮쳤다. 문을 여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탈출구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을 꽉 다물고 그 괴물이 자신의 미친 심장 박동 소리에 집중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한편 불타는 도시 반대편 진우 호텔의 호화로운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서 차오이는 이미 2시간째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의 몸은 재충전되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임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바깥 도시는 거짓된 평온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옆에서 골아떨어진 사오란과 한커신을 힐끗 보았다. 그들은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 휴식이 필요했지만 그때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유리 깨지는 소리에 그의 고개가 복도 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커신에게 사오란을 지키라고 소리치고 어떤 새로운 지옥이 닥쳤는지 보러 나갔다. 복도는 폭동 후의 정육점 같았다. 작은 좀비 무리가 호텔 투숙객들을 상대로 무알리필 뷔페를 즐기고 있었고 축축하고 역겨운 소리를 내며 살점을 찍고 있었다. 반쯤 깔려 떨고 있던 한 소녀가 사오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남은 단 한 가지 죽음을 간청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그녀는 흐느꼈다. 그는 좀비들의 잔인한 게임을 보았다. 장기를 먹어치우면서도 희생자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의식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소총을 들어 한 발로 그녀에게 깨끗하고 자비로운 최후를 선사했다. 그 총성은 복도에 있는 모든 언데드에게 저녁 식사 종소리였다. 무리 전체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들의 으르렁거림은 굶주린 합창으로 깊어졌다. 그의 뒤에서 커신이 경고를 외쳤고 눈을 동그랗게 뜬 사오란이 문가에 나타났다. 하지만 사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첫 번째 좀비가 달려들자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잘 익은 멜론처럼 썩은 두개골을 가르는 치명적인 호를 그리며 도끼를 휘둘렀다. 그의 강화된 힘은 그것을 쉬워 보이게 만들었다. 좀비들이 좌우로 쓰러졌고 복도는 시체 카페트로 변했다. 그 참상 한가운데 서서 그는 안정된 호흡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냉철하게 생각했다. 종말은 생존을 순수한 본능으로, 자비를 전술적 선택으로, 죽음을 일상의 또 다른 부분으로 바꾸어 놓았다. 차오이는 여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움직이라고 말했다. 시계는 항상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차는 도시를 가로질렀고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기관총의 묵직한 발사음이 배경음악을 제공했다. 군대는 싸우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다음 목표인 금 저장 시설이 떴다. 우리의 주인공은 지친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아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력이 다하면 바로 쓰러지라고 말했다. 그들 앞에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었고 베이징까지의 거리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깜빡이며 안전이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을 차갑게 상기시켰다. 몇 시간 후 그들은 거대한 냉동창고 단지에서의 습격을 마쳤다. 차오이는 암산했다. 14,000톤이 넘는 고기에 수천 톤의 채소, 과일, 계란까지. 왕의 몸값에 해당하는 보급품이었지만 그 대가는 그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15시간 동안의 순수한 노역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관총 소리와 수류탄 폭발음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T-바이러스가 이기고 있었다. 그들이 새벽에 진화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진맥진해 있었다. 차오위는 명령을 내렸다. 정리하고 소등해. 스위트룸 문이 딸깍 닫히며 그들을 일시적인 안전 속에 가두었다. 옆집에서 안나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어두운 옷장 속에 갇힌 그녀에게 새로운 절망의 물결이 덮쳤다. 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신은 집안의 죄수처럼 굶주리고 목마르고 오줌을 쌀 지경이었다. 몇 시간의 순수한 공포는 그녀의 신경을 완전히 닳게 했다. 마침내 떨리는 속삭임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누군가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고 허공에 애원했다. 늦은 오후 사오이는 짧은 쪽잠을 자고 일어났고 사오란의 부름에 창가로 갔다. 밖에서는 군용 트럭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커시는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있다는 뉴스를 읽었다. 봉쇄는 실패했다. 혼돈이 찾아왔고 예상보다 빨랐다. 사오이가 결정했다. 일단 밥부터 먹고 SC를 완전히 버릴지 결정하자. 벽 너머로 안나는 그의 목소리 조각들을 들었다. 공황이 그녀를 덮쳤다. 그들이 떠나면 구조될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다. 그녀는 그들이 왕슈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를 기도했지만 끊임없는 총성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이제 굶주림, 공포,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방광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들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그들이 떠난다고 비명을 질렀다. 생존 본능이 발동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밀어 열었다.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감염된 괴물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뛰쳐나가 침대에서 두꺼운 담요를 낚아채고 출구로 달려갔고 심장은 망치질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문에 다다랐을 때 화장실 문이 폭발하듯 열리고 좀비가 야수 같은 포효와 함께 달려들었다. 안나는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담요를 그 괴물의 머리 위로 던져 얽히게 하고 그 방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도움을 외치며 날것에 겁에 질린 비명을 목구멍에서 터뜨렸다. 우리의 안나는 24시간 동안 굶주린 좀비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에 갇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녀는 단지 목숨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영리한 함정으로 그 괴물의 눈을 멀게 하는데 성공한 프로다. 하지만 눈먼 좀비도 여전히 좀비이고 현재 그녀의 집을 치명적인 장애물 코스로 만들고 있다. 옆집에서 우리 세 사람은 소동을 들었다. 안나는 그들에게 도망쳐 숨으라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사오이는 얼음처럼 차갑게 문틈으로 엿볼 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그래 환각이 아니었군 이었다. 옆집에 정말 좀비가 있었어. 그리고 그는 논리폭탄을 투하했다. 이봐, 왜 도망치는 거야? 이 좀비는 이미 눈이 멀었어. 남자는 피로 물든 악몽이 아니라 체스판처럼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감명받았다. 저 괴물과 하루를 버티고 눈까지 멀게 하다니 이 새로운 여자는 머리가 좋다. 안나의 첫 본능은 데려온 군인들을 부르는 것이었다. 아주 평범하고 괜찮은 계획이다. 하지만 한커신이 나서서 그녀의 새로운 초능력을 과시할 준비를 한다. 사오유는 즉시 그 제안을 거절한다. 안 돼. 사방에 피가 튈 거야. 남자는 이미 종말 속 부동산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 그의 해결책은 스스로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다. 안나는 그들을 그저 쳐다보고 있다. 그녀는 미친놈들 무리에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좀비가 뛰어내리게 하라고? 머리라도 다쳤나? 그때 한커신이 그녀의 정신 매혹을 발동시킨다. 그녀의 눈이 빛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좀비는 멈춰서서 돌아서더니 30층에 깨진 창문 쪽으로 순순히 발을 질질 끌며 간다. 안나의 뇌가 정지했다. 그녀는 좀비가 하늘로 백조처럼 다이빙하는 것을 턱이 빠진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쾅! 문제 해결. 지저분하지도 않고 소란도 없이. 안나는 현실 자체를 조종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되는 듯 이 팀을 쳐다보며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샤오유는 그녀를 훑어보며 생각한다. 이 여자도 여신급으로 아름답군. 언제나 전략가인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전에는 무슨 일을 했어? 그녀는 호텔 카지노에서 딜러였다고 더듬거리며 말한다. 그의 눈이 빛난다. 희귀한 직업이다. 그의 시스템이 딱 좋아하는 것이다. 그는 팀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한다. 시스템이 그녀를 스캔하고 잭팟이다. 종합평점 96점. 안나는 공식적으로 프로페셔널 여신 스쿼드에 들어왔고 그녀의 합류 보상은 엄청나다.
사오유의 능력치가 즉시 2배가 된다. 안나는 힘과 혼란스러운 새로운 HUD로 가득 찬다. 그녀의 새로운 스킬, 카드 마스터. 그녀는 폭발하는 빨간 카드, 관통하는 노란 카드, 그리고 기절시키는 파란 카드를 던질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상품은 그녀의 패시브 속성이다. 이제 팀 전체가 좀비에게서 행운의 칩을 획득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무기와 장비로 교환할 수 있다. 차오유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 전리품 드랍이라니. 이거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는 1초도 낭비하지 않는다. 빨리 시험해보자. 아래층으로 가자. 그는 이미 출구를 향해 가고 있고 완전히 어리둥절한 안나를 다른 여자들과 남겨둔다. 하지만 안나는 더 급한 볼일이 있다. 하루 종일 참은 후 그녀는 미친 듯이 화장실로 달려간다. 안도감이 느껴진다. 문 반대편에서 사오유가 어색하게 기침한다. 그의 귀는 아마 다시 빨개졌을 것이다. 새로운 팀원 샤오란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다. 안나, 괜찮아? 안나는 마침내 처음으로 진정으로 안전해져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난 괜찮아. 악몽은 끝났어. 노가다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스쿼드는 방금 파괴적으로 아름다운 카드 마스터를 명단에 추가했다. 우리 안나는 완전한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솔직히 누가 그녀를 탓하겠는가? 방금 전까지 그녀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다음 순간 미스터리한 대장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혈관에 초인적인 힘을 바로 주입한다. 그녀는 손가락을 구부리며 에너지가 지직거리는 것을 느끼고 버터처럼 콘크리트를 가르는 플레잉 카드를 소환한다.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첫 생각은 맙서사. 그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차오유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어쩌면 미친 생존자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180도 바뀌었다. 하지만 그때 차갑고 냉정한 시스템 메시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번쩍인다. 만약 대장이 죽거나 그녀를 내쫓으면 그녀는 다시 곤경에 처한 소녀로 돌아간다. 계산은 무서울 정도로 간단하다. 그녀의 새로운 주문, 나는 사오유 대장님을 지켜야 해. 이 종말에서 그녀의 충성심은 단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한편 사오유는 종말의 슈가데디 역할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배달 중이다. 프로페셔널 여신 스쿼드 전체를 위한 마법 소녀 의상 풀세트, 자동 세척, 자동 수리, 온도 조절 기능이 있고 전투 기술까지 내장된 장비를 말하는 것이다. 궁극의 유틸리티 아이템이다. 여자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한다. 사오라는 자신의 창고 관리자 유니폼을 찢으려다 실패하고 있다. 한커시는 비서용 힐을 신고 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고 안나는 이미 세련된 딜러 복장으로 카드 묘기를 부리고 있다. 스쿼드는 장전 완료, 준비 완료, 그리고 멋져 보인다. 그들의 첫 시험 가동이 즉시 시작된다. 아래층 호텔 로비에서 새로운 좀비가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 경비원들은 군대를 향해 소리치고 있지만 사오유는 황금 같은 기회를 본다. 안나가 팀에 있으면 모두가 몬스터에게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 시험해보기에 완벽한 시간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사오유가 나선다. 손목을 한번 튕기자 한 장의 플레잉 카드가 그의 의지에 따라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단 한 번의 정밀한 타격으로 좀비를 쓰러뜨린다.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히 끝내준다. 시스템이 즉시 울린다. 행운의 칩이 획득되어 변환되었다. 몇 초 후 사오유는 그들의 인벤토리에 막 나타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전술용 칼을 감상하고 있다. 안나의 약탈 능력은 성공적이다. 한커시는 차 안에서 칼을 가지고 노는 그를 꾸짖어야 했지만 요점은 전달되었다. 그들의 노가다 잠재력이 하늘을 찔렀지만 분위기는 빠르게 진지해진다. 창밖의 도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강도, 좀비물이 그야말로 완전한 혼돈이다. 차오유가 규칙을 정한다. 우리는 더 많은 보급품을 비축하고 힘을 키워야 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이 아니야. 폭풍 속에 요새를 짓는 일이야. 그들의 첫 번째 큰 목표, 곡물 창고. 하지만 거대하고 조용한 단지 밖에서 급정거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소음도, 움직임도 없고 오직 섬뜩하고 억압적인 고요한 뿐이다. 사오유가 나서서 불길한 시설을 훑어본다. 그의 명령은 간단하고 목소리는 지독하게 진지하다. 모두 경계 태세를 유지해. 여긴 뭔가 이상해. 진짜 사냥이 곧 시작될 것이다. 곡물 창고의 분위기는 잘못된 것을 넘어섰다. 유령 도시 같다. 정문은 열려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경비원도 군인도 없고 오직 섬뜩한 침묵뿐이다.
사오유의 직감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가 먼저 정찰할게. 너희들은 뒤따라와. 모두 조심해.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무덤과 같았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가 총성처럼 울려 퍼진다. 안에는 뒤집힌 가구와 검은 핏자국으로 이야기가 쓰여 있다. 여기서 전투가 있었군. 사오유가 말하자 암울한 현실이 와닿는다. 그때 그들은 듣는다. 시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낮고 목구멍에서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물론 그들은 소리를 따라 뒷복도로 가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다. 도시의 지원군으로 추정되는 공수부대 한 부대가 이제 좀비 무리가 되어 있다. 전형적인 종말의 비극이다. 그들 중 하나가 변해서 내부에서 부대 전체를 쓰러뜨린 것이다. 바이러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주의했군. 사오유가 중얼거린다. 전부 감염됐어. 죽은 군인들이 비틀거리며 살아나자 사오유는 유일하게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 흩어져. 죽여. 여신 스쿼드는 망설이지 않는다. 안나가 먼저다. 빛나는 플레잉카드가 공기를 가르자 그녀의 손이 흐릿해진다. 그것들은 정확하게 명중한 후 폭발하여 좀비들을 그 자리에 쓰러뜨린다. 파괴의 교향곡이다. 안나는 다음에 빨간 카드를 꺼내고 폭발은 장관이다. 좀비들이 산산조각 난다. 시스템 알림음이 끊임없이 배경음악처럼 울린다. 띵, 띵. 행운의 칩이 그 지역에 쏟아지는 동안 차오유는 썩어가는 손들 사이에서 춤추는 유령처럼 제 세상을 만났다. 그는 바닥에 있는 전리품을 발견하지만 아직 잡을 수는 없다. 아쉽지만 나중에 주워야겠군. 그리고 그는 새로운 당도를 뽑는다. 칼날이 노래하며 좀비를 깨끗하게 반으로 가른다. 그의 생각은 순수한 희열이다. 도끼보다 훨씬 쉽군. 제대로 된 무기를 갖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 30%의 드랍률은 아름다운 광경이다. 전리품이 쏟아져 들어오지만 전투의 혼돈에는 위험이 따른다. 좀비가 사오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한커신이 경고를 외쳐야 했다. 다른 좀비가 한커신의 사각지대에서 달려든다. 안나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조심해. 그녀가 소리치자 파란 카드가 날아가 물리기 직전에 괴물을 그 자리에서 기절시킨다. 팀이 다시 뭉쳐 위협을 마무리한다. 커신, 사오란, 괜찮아? 안나가 숨을 헐떡이며 묻는다. 그들은 불 속에서 다져진 새로운 신뢰의 층으로 그녀를 안심시킨다. 안나는 망설였던 이유를 설명한다. 내 빨간색과 노란색 카드는 팀원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마법 폭발물을 던질 때 타당한 걱정이지만 사오유는 이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다. 걱정 마.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한번 보자. 그는 인벤토리를 확인하고 그의 마음속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바뀐다. 맙서사. 전리품이 장난 아니잖아. 근접 무기뿐만이 아니야. 권총, 9mm 총알 한 상자, 카타나. 그들은 방금 종말의 잭팟을 터뜨렸다. 그는 팀을 향해 돌아선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왕처럼. 난 이제 당도와 기관단총이 있으니 총알 신발만 가질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나눠 가져. 시그마 그라인드셋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지만 그의 스쿼드는 중무장하고 전쟁 준비를 마치며 떠오르고 있다. 전리품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종말 에티켓에 대한 완전한 팀빌딩 훈련이다. 우리의 새로운 카드 마스터인 안나는 즉시 양보한다. 사오란 언니랑 커신 언니가 먼저 골라요. 제 스킬은 공격과 제어를 둘 다 할 수 있으니 저보다 언니들에게 무기가 더 필요해요. 언제나 전략가인 한커신은 그녀를 지지하며 사오란 쪽으로 카타나를 민다. 내 스킬도 제어형이니 너의 전투 효율을 우선시하자. 시그마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감동받은 사오란은 날렵한 카타나를 집어든다. 고마워, 커신 언니, 안나. 사오유가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너한테 딱이야, 사오란. 그러자 바로 그녀의 미소가 돌아온다. 헤헤. 사오유 오빠가 좋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거야. 그 남자의 말은 법이다. 한커신은 권총을 낚아채고 그녀의 머리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권총과 내정신 제어를 결합하면 더 정밀한 헤드샷이 가능할 거야. 그녀는 최대 효율을 위해 자신의 빌드를 최적화하고 있다. 무기고가 분배되자 노가다 대장이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좋아. 커신이랑 안나, 너희 둘은 입구를 지켜. 사오란이랑 나는 곡물을 옮기러 갈게. 원거리 듀오는 망설임 없이 자리를 잡는다. 대장님, 저희가 문을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한커신이 다정하게 덧붙였다. 감당 못할 일 있으면 전화할게요. 두 분도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이 여자는 사기와 보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 창고 안에서 사오라는 일의 규모에 압도당한다.
산더미 같은 곡물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다. 쌀이 너무 많아. 샤오이, 우리 이걸 다 먹을 순 없잖아. 그치? 하지만 우리의 샤오이는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다. 우리끼리 이 곡식을 다 먹을 순 없겠지만 우리 몇 명만으로는 이 종말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야. 그는 단지 분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는 문명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우리만의 기지를 세워야 해. 필요한 물자의 양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야. 디스토피아적 계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샤오라는 좀 더 느긋한 접근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할까? 기지를 세우고 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자 모으는 걸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샤오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친다. 전생에 굶주렸던 기억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간다. 휴, 샤오란, 넌 겪어보지 않았지? 아니, 됐다. 그는 대화를 끊어버렸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지금부터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 이제 곡물 옮기는 것 좀 도와줘. 샤오라는 그의 등 뒤에서 혀를 내민다. 멍청한 차오이, 맨날 비밀만 만들고. 메롱. 하지만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물자를 비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종말이 닥치면 사람들이 분명 창고를 습격하러 올 테지만 모든 것을 즉시 소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결국 썩을 테니 우리가 가져가는 게 낫다. 그리고 샤오란의 공간 저장고가 있으면 아무것도 썩지 않는다. 곡물 창고 전체가 그들의 차원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다. 그의 마지막 생각. 맞아. 저장 공간에서는 물건이 썩지 않지. 한 번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우리가 직접 가공하면 돼. 이 남자는 무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SC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화면에는 수백 명의 군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사망자라는 파국적인 숫자가 번쩍이고 있다. 주지사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고 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1,5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전사했다. 도시 전체가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직면했다. 그는 끝장났다. 남자는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누가 내 가족을 헬리콥터로 데려가. 그는 남은 부대에게 도시의 전략 비축물을 약탈하라고 명령한다. 샤오이의 전략과 똑같지만 비겁한 후퇴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그의 보좌관이 몸을 기울인다. 따님, 거샤오샤오가 오늘 오후에도 허락 없이 나갔습니다. 주지사는 이성을 잃는다. 뭐? 이런 때에 아직도 말썽을 부리다니. 가서 당장 찾아와. 15분 후 그의 딸 거샤오샤오가 마치 지옥에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고 온 듯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다. 그녀는 경로한 아버지 앞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서 있다. 아빠, 저 보려고 하셨어요. 사오사오, 왜 말을 안 듣니? 또 도망쳤잖니? 그가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예상치 못한 도덕적 일침을 가한다. 아빠, 우리가 떠나면 80만 시민은 어떻게 되나요? 아빠와 저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도시는 불타고 있다. 정부는 도망치고 있고 주지사의 딸은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고 있다. 붕괴는 완료되었다. 지휘본부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배경으로 가족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궈 주지사는 딸 거샤오샤오에게 애원하고 있다. 샤오샤오, 내가 좋은 장교인 건 알지만 아직 너무 어리다.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겠니? 다가올 일을 아는 아버지의 절박한 논리다. 그는 대피 헬기를 단호하게 가리킨다. 아빠 말 들어라. 당장 비행기에 타서 SC를 탈출해. 하지만 그의 딸은 차원이 다르다. 가고 싶으면 다들 가세요. 그녀가 쏘아붙인다. 온통 반항심뿐이다. 전 남겠어요. 돌아서며 그녀는 그의 권위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저도 자연스럽게 떠날 거예요. 그러고는 경비병들을 노려보며 권총에 손을 얹는다. 제 총에 총알이 있는 한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소녀는 종말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고 패배한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아내와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상황은 즉시 복잡해진다. 보안 전화가 울린다. 상부 사령부였고 그 명령은 충격적이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SC를 사수하라. 지원군이 내일 도착한다. 주지사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얼굴이 돌처럼 굳어진 채 듣고 있다. SC는 구조되는 것이 아니다.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본부의 뜻이 무엇입니까? SC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염성 좀비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염자가 도시를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계획은 잔인했다. 3만 명의 병력이 오고 있지만 도시를 위한 병력은 1만 명뿐이다. 나머지 2만 명은 도시 주변에 강철벽을 세워게 한 마리도 SC를 떠날 수 없게 할 것이다. 도시는 거대한 실험용 쥐의 우리로 변했고 주지사는 그 사육사장이 된 셈이다. 한편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차오라는 흥분으로 들떠있다. 와, 오늘 곡물 저장소를 다 비웠어. 쌀 1만 5천 톤이랑 밀 1만 톤을 얻었어. 너무 피곤해.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차오이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고했어, 샤오란. 저녁 먹고 빨리 쉬어. 한커시는 이미 호화로운 주방에서 음식을 데우고 있다. 음식 데울게요. 오늘은 안나 목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분대는 잘 닦인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샤오이는 이미 다음 제국 건설 단계를 구상하고 있다. 음식은 충분하지만 군단을 만들고 나면 비축량만 축내고 있을 순 없어. 그는 농장, 가축, 완전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계획하고 있다. 핵심은 돼지, 소, 그리고 양이야. 미리 어린 것들을 좀 구해둬야 해. 그때 안나가 행동에 나선다. 대장, 제 마사지 기술 한번 받아보실래요? 당황한 우리의 왕은 헐을 찔렸다. 아, 그래. 그녀가 그의 어깨를 주무르는 동안 그는 물류와 의약품에도 집중하려 하지만 그의 내적 독백은 회로가 끊긴다. 에, 이렇게 부드럽지? 바로 그때 사오란이 소리친다. 밥 다 됐어. 다들 와서 먹어. 우리의 대장을 완전한 시스템 오류에서 구해냈다. 안나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윙크한다. 그의 유일한 생각은 이건 고문이다. 시그마의 고된 노력은 손재주 좋은 아름다운 딜러에게 시험받고 있다. 다음날 그들은 삼엄하게 요새화된 군 검문소라는 장애물에 부딪힌다. 하지만 샤오이의 특별 통행증은 즉각적인 경례를 받는다. 아, 특별 장교님이시군요. 군인이 그에게 보고서를 건넨다. 5,000명의 지원군이 도시에 있으며 2만 5천 명이 추가로 오고 있습니다. 샤오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다. 지원군이 더. 전생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깨닫는다. 나비 효과. 그의 행동이 이미 타임라인을 바꿔버렸다. 이제 알겠다. SC의 전염성 T 바이러스가 일찍 나타났고 다른 도시들은 전염성이 없는 변종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본부는 SC를 가장 중요한 재난지역으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판이 세계적으로 커졌다. 그는 단지 종말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그는 종말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왕의 움직임이 지휘계통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차 안에서 한커신이 당연한 걱정을 내비친다. 차오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일찍 대피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시익 웃는다. 이곳이 바로 그가 원하던 곳이다. 필요 없어. 이건 사실 우리가 혼란을 틈타 이익을 챙길 절호의 기회야. 그는 마스터 플랜을 펼쳐놓는다. 군 병력이 많을수록 우리에겐 더 좋아. 군대가 도시를 통제하면 대규모 좀비떼를 막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의 결론은 순수한 노력파의 논리다. 이렇게 하면 방해받지 않고 물자 수집에 집중할 수 있어. 이 남자는 군사봉쇄를 감옥이 아니라 사업 기회로 보고 있다. 그때 쾅, 멀리서 폭발이 도시를 뒤흔든다. 그들이 밖을 내다보자 순전한 혼돈의 장면이 펼쳐진다. 군인들이 민간인 시신을 트럭에 싣고 있다. 사망자 수의 현실이 강하게 다가온다. 차오라는 겁에 질린 표정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 너무 무서워. 차오이의 반응은 소름 끼치도록 실용적이다. 익숙해질 거야. 미래는 훨씬 더 끔찍할 테니까. 그는 그녀를 겁주려는 게 아니다. 그는 이미 살아본 타임라인의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차오란의 생각은 시골에 숨어있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향한다. 그들을 찾아주겠다는 차오이의 약속이 충분하기를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의 전진은 거대한 연쇄 추돌로 막혔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좀비들이 잔해 속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한커신의 본능이 발동한다. 좀비들이에요.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대장은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갔다. 필요 없어. 그냥 처리해. 여신분대가 임무를 시작한다. 안나의 카드가 치명적인 소리와 함께 날아가자 시스템은 즉시 새로운 장난감인 사건을 알리는 소리를 낸다. 한커신의 권총은 탄약을 아끼는 정확한 헤드샷으로 불을 뿜는다. 사오란의 카타나가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흐릿하게 허공을 가른다.
좀비가 안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샤오이는 탁 트인 지형을 평가하고 명령을 내린다. 컷신, 안나, 흩어져. 샤오란, 내 곁에 있어. 팀은 잘 훈련된 부대처럼 움직인다. 안나는 전력을 다해 붉은 카드로 좀비 무리 속에서 통쾌한 폭발을 일으키지만 무리한 탓에 정신적 압박으로 머리를 감싸진다. 한 컷신이 순식간에 그녀 곁으로 온다. 안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나는 한계를 깨닫고 생각한다. 계속 스킬을 쓸 수는 없어. 정신력 소모가 너무 심해. 상관없다. 종말에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그녀는 즉시 새로 얻은 사건으로 바꾸고 만족스러운 철컥 소리와 함께 탄을 장전한다. 쾅! 무기가 포효하며 길을 연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전리품 보고는 실망스러웠다. 좀비 5을 죽여 행운 칩은 단 하나. 안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이번엔 운이 별로네. 일시적인 너프에도 불구하고 파밍은 계속된다. 왕과 그의 여신들은 적응하고 극복하며 계속 나아간다. 도시는 전쟁터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일상일 뿐이다. 액션은 멈추지 않는다. 좀비가 달려들자 샤오란의 카타나가 은빛 섬광을 그리며 그 머리를 날려버린다. 하지만 종말은 비겁한 수를 좋아한다. 몸이 반쯤 날아간 또 다른 놈이 등 뒤에서 한 컷신을 핥힌다. 샤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날카로운 다트처럼 카드가 그의 손에서 날아간다. 컷신, 조심해. 그가 소리친다. 하지만 경고는 거의 불필요했다. 카드가 정확히 명중에 한 컷신이 돌아서서 눈을 빛낼 시간을 벌어준다. 멈춰. 그녀의 정신 매혹이 좀비를 제자리에 고정시키자 샤오이가 칼로 두 동강내기 완벽한 표적이 된다. 완벽하게 짜인 죽음의 춤이다. 한 컷신은 깔끔한 권총 사격으로 다른 놈을 처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샤오이는 머릿속 인벤토리를 확인한다. 칩 3개. 이번엔 운이 좀 났군. 남자는 전투 중에 벌써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운이란 게 다 그렇지. 서둘러 지원하러 가자. 하지만 안나는 샤오이의 발치에 쌓인 토막난 좀비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대장님, 칼 한 자루로 좀비를 8비나 죽였어요. 샤오란이 자랑스럽게 끼어든다. 저도 2마리 죽였어요. 정말 방금 저 엄청났어요. 우리 아가씨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군. 당면한 위협이 사라지자 전투 후 전리품 분배 시간이다. 자, 모두들 가진 것들 다 꺼내봐. 전부 분배하자. 파티 리더인 차오이가 전리품을 나누며 명령한다. 전리품이 쏠쏠하다. 한 컷신은 마이크로 기관단총을 얻었다. 차오이는 사건 탄환 30발, 9mm 탄환 100발, 그리고 새 카타나를 뽑았다. 그는 근접 무기인 카타나와 당도를 다른 이들에게 건넨다. 너희 둘은 아직 근접 무기가 없지. 컷신, 내가 먼저 골라. 한 컷신은 균형 잡힌 당도를 선택한다. 좋은 칼이네. 그러자 샤오란의 눈빛이 변한다. 그녀가 샤오이를 쿡 찌른다. 쿡쿡. 샤오이 오빠, 나 이 큰 권총 갖고 싶어. 그녀는 마이크로 기관단총을 가리키며 궁극의 무기인 강아지 눈빛을 발사한다. 샤오이는 즉시 무너진다. 그런 강아지 눈으로 쳐다보다니 먹을 것도 아닌데. 알았어. 가져가. 그 냉정한 대장은 여동생의 토라진 표정에 속수무책이다. 차오란이 환호한다. 와. 차오이는 남은 9mm 탄약을 권총 탄환이 거의 떨어진 한 컷신에게 논리적으로 분배한다. 이제 분대는 걸어 다니는 무기고다. 그들이 막 출발하려 할 때 새로운 오토바이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춘다. 성장의 딸, 거사 545다. 그녀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오셨죠? 빨리 떠나세요. 여긴 위험해요.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하지만 우리의 3인조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가 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을 그들은 봤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위험에 시선을 고정한다. 샤오샤오도 마침내 위험을 감지하고 사건의 탄을 장전한다. 너무 늦었다. 더 빠른 신종 좀비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에게 곧장 달려든다. 하지만 이 여자는 연약한 아가씨가 아니다. 그녀가 자리를 지키자 맹렬한 총성이 터져나온다. 당. 정확한 3발. 좀비 셋이 쓰러진다. 그녀는 그냥 관리의 딸이 아니다. 그녀는 전사이며 지금 막 왕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왔다. 샤오샤오의 사건이 빠른 좀비의 가슴에 정통으로 맞아 놈을 가드레일 너머로 날려버린다. 실력 있는 여자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돌아서서 우리 3인조에게 무기를 겨눈다. 당신들은 누구죠? 그 무기들은 어디서 났죠? 분위기가 즉시 적대적으로 변한다.
차오위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긴장하지 마시오. 우린 임무 수행 중이오. 그는 만능 열쇠처럼 특별위원 신분증을 보여준다. 거샤오 샤오라는 여자가 총을 내리며 알아차린 듯한 표정을 짓는다. 아, 특별위원님들이셨군요. 그녀는 자신을 성장의 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녀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보이는 듯하다. 그녀는 그냥 군인 놀이를 하는 게 아니다. 그녀는 이 사태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녀는 직리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는 위기 상황을 설명한다. 군인들이 오고 있지만 매 순간이 중요하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요청한다. 전부 형식적인 의무감. 사오위는 속으로 거에 감탄한다. 그래서 내가 거에이의 딸이구나. 높고 고귀하신 성장 따님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 줄은 몰랐군. 꽤 감탄스럽네. 하지만 그의 실제 반응은 순전히 냉정한 파밍 마인드였다. 거 경관, 정말 미안하지만 중요한 임무가 있어서 당신을 도울 수 없소. 그는 예에 바르게 거절하며 지원군을 기다리라고 조언한 뒤 말 그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녀를 거기에 남겨둔다. 여자는 애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저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 혼자 출발하며 오지 않을 지원군을 무전으로 부른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승산은 그녀에게 불리하다. 한편 사오이는 팀의 이동수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제 거리에는 종종 좀비들이 있다. 스포츠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는 인벤토리에서 장갑차를 꺼낸다. 이 남자는 항상 앞을 내다본다. 그들의 새로운 목적지는 병원을 지나가는 김에 가져갈 만한 유료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자. 물론 그곳은 전쟁터다. 안에서 격렬한 총성이 울려 퍼진다. 안나가 그것을 가리킨다. 대장님, 병원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사오위는 전술가처럼 상황을 분석한다. 안에 좀비가 있겠지, 꽤 많이. 그렇지 않으면 총성이 이렇게 격렬할 리가 없어. 그의 명령은 완벽하게 이기적이다. 문제없어. 약국이랑 냉동 창고만 빨리 털자. 다른 건 전부 무시해. 그들은 뚫린 경찰 바리케이드를 지나 악몽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간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압당하고 좀비가 그의 목에 달라붙는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애원한다. 차오위는 번개처럼 움직인다. 단 한 번의 발차기로 좀비를 날려버린다. 놈이 일어나자 그의 칼이 번쩍이고 머리가 굴러떨어진다. 시스템에서 새로운 마이크로 기관단총 알림이 뜬다. 피를 흘리는 정장 남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형씨,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나는 킬리 부동산 회사 CEO. 100만 달러를 주겠소. 살려주시오. 하지만 샤오이의 진단은 시한부다. 동맥이 손상됐어. T 바이러스가 혈류로 들어갔군. 기껏해야 10분 안에 좀비로 변할 거야. 그의 결론은 소름 끼치도록 실용적이다. 그를 구할 가치가 없어. 그러고는 사오란에게 돌아서서 그날 가장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다. 그녀의 종말 생존 자격을 시험하는 진정한 테스트다. 사오란, 저 자를 죽여. 사오란의 얼굴이 순수한 공포로 얼어붙는다. 뭐라고요? 왕은 그의 여신을 불 속에서 단련시키고 있으며 상황은 잔혹해지려 한다. 우리의 소녀 사오란은 종말의 첫 번째 진짜 시험에 직면했고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 사오이는 그녀에게 한 남자를, 아직 숨쉬고 애원하는 남자를 좀비로 변하기 전에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아직 인간이에요. 살아있다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는다. 저는 좀비는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은 못 죽여요. 차오이의 논리는 그의 손에 든 강철만큼이나 차갑다. 그는 곧 좀비가 될 거야. 지금 죽이나 나중에 죽이나 차이는 없어. 차오라는 필사적이고 실용적인 논리로 반박한다. 그럼 좀비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이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러면 전리품이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요점을 놓치고 있다. 요점은 교훈이다. 차오이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그녀가 보지 못한 미래에서 온 가혹한 설교가 된다. T 바이러스가 완전히 퍼지면 이 세상은 좀비와 폭도들의 세상이 될 거야.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생존자라 불릴 자격이 없어. 그는 그들의 새로운 세계의 잔혹한 계산법을 설명한다. 내가 죽이길 망설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빵 한 조각 때문에라도 널 죽일 테니까. 그래서 팀원들은 사람을 죽일 용기를 길러야 해. 그의 시선은 얼음 같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이건 통과 의뢰야. 사오란, 지금 해. 그의 시야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나타난다. 궁극적인 위협. 팀에서 추방하기 버튼, 아니면 내가 널 팀에서 추방하겠다.
다른 소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지켜본다. 한커시는 이것이 단순한 잔인함이 아님을 안다. 이건 필수적인 일이다. 안나의 머릿속은 그 결과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하다. 팀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모든 능력과 보너스가 즉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건 사형 선고다. 갈등하며 사오라는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본다. 사오이 오빠.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하다. 천천히 떨면서 그녀는 총을 들고 정신적으로 그 행위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넌 좀비야. 나는 좀비를 죽이는 거야. 나는 좀비를 죽이는 거야. 남자가 애원한다. 아가씨, 제발 이러지 마시오. 나는 운이 좋소. 나는 절대로 좀비가 되지 않을 거요. 하지만 그의 몸은 그를 배신하고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경련하고 발작한다. 그는 이미 변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차오이가 채찍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아직도 안 해? 고뇌와 결의의 찬 마지막 흐느낌과 함께 차오라는 방아쇠를 당긴다. 총성이 울려 퍼진다. 그녀는 충격에 빠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시체에서 비틀거리며 물러난다. 일은 끝났다. 차오이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의 태도가 교관에서 좀 더 부드러운 것으로 바뀐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위로하듯 손을 얹는다. 이제 괜찮아. 넌 그 문턱을 넘었어. 잘했어. 사오라는 말이 없다.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다. 그녀는 불 속에서 단련되었고 그녀의 순수함 일부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병원으로 들어가면서 사오이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한다. 이번에는 사오라는 데려가지 말자. 그녀가 쉬면서 마음을 추스르게 해. 왕이라도 병사에게 휴식이 필요할 때를 아는 법이지. 내부는 완전한 혼돈, 명백히 함락된 병원이었다. 그들은 약국을 휩쓸며 모든 것을 인벤토리에 채워넣는다. 병원이 무너진 것 같군. 보급품 좀 가져간다고 문제될 건 없겠지. 하지만 진짜 혼돈은 더 깊은 곳에 있었다. 그들은 필사적인 총소리를 따라가 최후의 항전을 벌이는 군인 분대를 발견한다. 그들의 무전기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지지직거린다. 탄약이 거의 다 떨어졌다. 팀원들 중 사상자 다수 발생. 한 병사가 물리고 쓰러진다. 사오이는 포식자의 침착함으로 관찰한다. 이어서 곧 변하겠군. 죽이는 건 기다려. 지금 죽이면 전리품이 안 나와. 노가다는 멈추지 않는다. 한 병사가 죽어가는 친구를 위로한다. 광시, 힘내. 하지만 물린 남자, 광시는 상황을 알고 있다. 난 틀렸어.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는 사오란이 하지 못했던 선택을 한다. 형제여, 꼭 살아남아야 해. 마지막 비극적인 자비의 행동으로 그는 자신의 권총을 들어 변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광시, 친구의 비명이 무너진 병원에 슬픔의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종말은 내 감정 따위 신경 쓰지 않아. 오직 내가 살아남을 만큼 강한지만 중요할 뿐. 그리고 우리 분대는 그 교훈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잔인하게 배우고 있다. 비상계단에 자리 잡은 차오이는 아래의 병원 혼돈을 내려다본다. 그는 방금 친구를 잃고 흐느끼는 병사를 도왔다. 그의 사고 과정은 순수하고 실용적인 노가다 정신 그 자체다. 이 사람들이 SC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물자를 약탈할 수는 없었을 거야. 그는 병사에게 안전한 곳을 가리킨다. 비상계단은 잠시 안전해. 넌 내려가. 어리둥절한 병사가 그를 쳐다본다. 당신은, 차오이는 그저 특수부대 신분증을 보여줄 뿐이다. 병사는 그것을 읽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특수부대. 이 칭호는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만능 열쇠다. 차오이는 또 다른 죽은 병사를 발견한다. 부상당했지만 서 있는 생존한 전우가 흐트러진 경례를 한다. 네, 대장님. 그는 이미 죽었어. 차오이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한다. 병사의 대답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부탁은 그를 묻어주고 싶습니다. 였다. 하지만 종말에는 장례식이란 없다. 근처에서 났고 목구멍에서 울리는 그르렁 소리가 메아리친다. 차오이의 눈이 가늘어진다. 아까 물렸던 두 명이. 그는 문장을 끝낼 필요도 없었다. 쓰러진 두 병사가 이제는 우윳빛으로 변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좀비가 달려든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이 뒤따른다. 시스템이 차오이의 마음속에서 울린다. 띵! 행운의 칩을 획득하여 9mm 탄환 한 상자가 되었습니다. 좋아. 총알이 많을수록 좋지. 그는 생각한다. 추도식 중에도 노가다는 멈추지 않는다.
임시 안전지점에서 팀과 다시 합류한 차오이는 다음 단계를 발표한다. 내가 먼저 약국에 갈게. 너희들은 쉬면서 망을 봐. 하지만 방금 전에 통과 이래로 트라우마가 생긴 샤오라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저도 같이 갈게요. 차오이는 그녀를 훑어보며 눈에 강철 같은 의지가 돌아온 것을 알아차린다. 좋아. 사오란이 회복했군. 왕은 그녀의 회복력에 만족한다. 그들은 약국에 도착했지만 차오이의 머리는 이미 다음 목표물에 쏠려 있다. 다음은 냉동 창고로 가야 하는데 어디 있지? 그들의 대답은 복도에서 비명을 지르며 다가온다. 의사 가운을 입은 친 박사가 좀비가 된 간호사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다. 살려줘요. 틀렸어. 쫓아오지 마. 난 친 박사라고. 좀비 간호사는 그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뿐이다. 차오이는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그는 의사를 밀쳐내고 깔끔한 동작 하나로 좀비 간호사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머리는 묵직한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다. 친 박사는 말을 더듬는다. 감사합니다. 차오이는 인사치레에 1초도 낭비하지 않는다. 말해. 병원 냉동 창고가 어디지? 여전히 충격에 빠진 의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2층에 있습니다. 완벽해. 사오이는 분대원들에게 소리치며 명령한다. 커신과 안 나는 망을 봐. 사오란, 나랑 같이 가자. 네. 사오란은 이제 의욕이 넘쳐 행동할 준비가 된 채 활기차게 대답한다. 사오이의 마지막 생각은 순수한 약탈자의 희열이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야. 전부 다 가져가자. 하지만 병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한 소녀가 방에 갇혀 있고 좀비가 된 의사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루 박사님, 제발 가세요. 전 당신과 아무 원한도 없어요. 왜 자꾸 저를 쫓아오세요? 그녀는 훌쩍인다. 문이 부서지자 그녀는 어둠 속으로 절박하게 외친다. 누가 좀 살려주세요. 보급품 사냥은 계속되지만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들로 가득한 병원에서는 그 어느 곳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다. 소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다. 류라는 이름의 좀비 의사가 문을 부수고 있는 병실에 갇혔다. 그녀는 선택지가 바닥나고 있다. 그때 발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발소리. 누가 오고 있나? 아까 사이렌과 총소리를 들었어. 어쩌면 군대가 도착했을지도 몰라. 그들의 주의를 끌어야 해. 좀비가 이미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아니 더 시끄럽게 해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다. 살려주세요. 2층에 누구 제 말 들리나요? 살려주세요. 그녀는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류 박사의 으르렁거림과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뿐이다. 침묵. 아무도 오지 않는다.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거지? 류 박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일까? 아니면 나를 버린 걸까? 하지만 이 소녀는 생존자다. 그녀는 공황 상태를 억누른다. 아니,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어. 힘을 아껴야 해. 그녀의 눈이 방을 훑다가 유료용 붕대 뭉치에 멈춘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됐어. 그녀는 붕대를 묶어 튼튼한 밧줄을 만들기 시작한다. 좋아. 아주 튼튼하네. 그녀는 자신만의 맥가이버 순간을 인정하며 중얼거린다. 그녀는 밧줄을 창문 밖으로 던진다. 2층이라 다행이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려간다. 조심해야 해. 놓치면 안 돼. 그녀는 땅에 도착한다. 드디어 탈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잔인할 정도로 짧았다. 그녀는 타지에서 온 인턴으로 봉쇄된 도시에서 차도 없이 갈 곳도 없이 혼자다. 이제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좀비의 신음소리가 그녀에게 대답한다. 그래, 안전한 곳은 없어. 그녀는 버려진 경찰차 한 줄을 발견한다. 이 차들은 경찰차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녀는 문을 열어보려 한다. 잠겼다. 역시 내 운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지.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본다. 우리 팀의 장갑차가 잠기지 않은 채 그냥 서 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뛰어든다. 누구 차인지는 모르지만 미안해요. 기회가 되면 사과할게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린다. 이 소녀는 방금 왕의 차를 탈취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사오이가 약탈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갈 시간이야. 병원 상황이 심각해. 지원군이 곧 도착할지도 몰라. 한커신과 사오란이 명령을 확인한다.
한컷이는 아까 들었던 좀비와 갇힌 여자에 대해 보고한다. 대장님, 저 복도 끝에서 좀비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안에서 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대장님이 나오지 않으셔서 저희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차오이는 그들의 규율을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너희 둘 다 잘했어. 이제 더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야. 필요하지 않으면 참견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때 노가다 정신이 발동한다. 하지만 이왕 나왔고 좀비를 죽이면 전리품도 나오니 가서 죽이자. 이건 구조 임무가 아니야. 자원 수급이야. 그는 좀비 의사류를 손쉽게 처리한다. 시스템이 울린다. 띵! 행운의 칩을 획득하여 경험치 굿을 1개가 되었습니다. 30% 드랍률이면 정말 높네. 또 다른 행운의 칩이 나왔군. 그는 항상 이익을 계산하며 기록한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전리품이 아니다. 경험치 굿을. 헐, 드디어 스킬을 업그레이드할 게 나왔네. 이건 판도를 바꿀 아이템이야. 이제 그는 리더로서 궁극의 딜레머에 직면한다. 그는 강력하지만 레벨이 낮은 스킬을 가진 새 여신을 바라본다. 한컷인 정신 현혹 레벨 1 그리고 샤오란 공간 저장 레벨 1. 누구에게 줘야 할까? 왕은 귀중한 자원을 손에 쥐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노가다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다. 왕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달콤한 경험치 구슬이 주머니를 태울듯이 뜨겁다. 그의 내면 독백은 순수한 전략으로 가득하다. 난 팀원들의 스킬을 공유할 수 있지만 팀원들은 내 스킬을 공유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쓸 순 없어. 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현재 우리는 보급품 비축에 집중하고 있으니 샤오란의 저장 공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가장 적절해. 논리는 완벽하다. 그는 샤오란에게 돌아선다. 샤오란, 이 경험치 구슬을 부숴. 그녀는 구슬을 부쉈고 조용한 복도에 부드러운 파열음이 울려 퍼진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 시스템 창이 나타난다. 현재 샤오란의 스킬 레벨, 경험치 1, 10분의 10영. 샤오이는 데이터를 분석한다. 아니, 하지만 10% 증가했어. 노가다지만 시작이 반이야. 그는 분대원 전체에게 규칙을 정해준다. 컷인, 안나, 앞으로 경험치 구슬을 얻으면 샤오란에게 우선적으로 줘. 소녀들은 망설임 없이 확인한다. 임무가 우선이다. 그때 그는 곤경에 처한 여인을 떠올린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외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들은 방으로 향했지만 좀비는 죽어 있었고 방은 비어 있었다. 창문에는 붕대를 묶어 만든 밧줄이 걸려 있었다. 이 여자 꽤 똑똑한데 침대 시트를 묶어 밧줄로 만들어 탈출했군. 샤오이는 거에 감탄하며 말한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본 그의 피가 차갑게 식는다. 그의 장갑차가 사라졌다. 아래층으로 따라와. 그가 소리친다. 팀원들이 허둥지둥 그를 뒤따른다. 그들은 주차장에 도착했다.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다. 젠장. 그가 포효한다. 어떤 놈이 내 빌어먹을 차를 훔쳐간 거야. 샤오란이 그를 진정시키려 한다. 대장님, 화내지 마세요. 우리에겐 다른 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컷인에게 속삭인다. 이전에 샤오이는 스포츠카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호텔에서 가져오지 않았다. 한컷인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나선다. 대장님,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문 잠그는 걸 잊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한다. CEO가 뛰어내리고 좀비가 나타나고 샤오란이 충격적인 첫 경험을 했던 일까지.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녀는 열쇠를 잊었다. 안나가 그녀를 거둔다. 전적으로 한컷인 탓만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가끔은 부주의할 수 있잖아요. 차오이의 분노가 증발한다. 시그마 리더는 팀이 아닌 상황을 탓할 때를 안다. 컷인, 내 잘못이 아니야. 그는 이미 생각을 전환하고 있다. 그냥 장갑차일 뿐이야. 그냥 공유 전동 스쿠터 몇 대 잡아서 조심히 운전하면 돼. 한컷이는 눈에 띄게 안도한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그러나 그때 기병대가 도착한다. 군용 차량 행렬이 병원 지원군으로 도착한다. 샤오이의 눈이 빛난다. 즉시 새로운 계획이 떠오른다. 그는 권위를 풍기며 지휘관에게 성큼성큼 다가간다. 안녕하십니까?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즉시 당신의 차량을 징발해야겠습니다. 군인이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다. 아, 특별위원님이시군요. 상급자에게 짧은 무전을 보내자 일은 끝났다. 수고하십니다, 위원님.
타십시오. 샤오이는 그 대담함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팀원들을 돌아본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차에 타. 그렇게 왕은 업그레이드를 했다. 장갑차를 잃었지만 완전한 군용 차량을 얻었다. 노가다 정신은 막을 수 없다. 새 군용 트럭을 타고 달리니 분위기는 거의 평화롭다. 샤오라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린다. 바람이 정말 시원해. 마치 드라이브하는 것 같아. 우리의 주인공 샤오이는 경치 좋은 드라이브를 하러 온 게 아니다. 그의 시선은 앞에 비틀거리는 형체에 고정된다. 그의 명령은 순수하고 가감없는 종말의 논리 그 자체다. 저 앞에 좀비가 있다. 치워버려. 최고의 프로인 한컷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가속 페달을 밟자 무거운 트럭이 만족스러운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좀비를 뚫고 지나간다. 시스템 알림이 울린다. 띵. 행운의 토큰을 획득했습니다. 방패로 변했습니다. 샤오이가 묻는다. 방패? 누가 가질 사람? 그는 즉시 그것을 무시한다. 방패는 너무 부피가 크고 기동성을 떨어뜨려.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지 보자고. 이 남자는 오로지 DPS와 스피드런에만 관심이 있다. 그는 탱커를 키우는 게 아니다. 그는 다음 노가다 단계를 설명한다. 종묘 회사에 도착하면 평소 계획대로 한다. 안나와 커시는 경계를 서고 사오란과 내가 들어갈 거야. 소녀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대장님.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편 마을 건너편에서는 우리의 차량 도둑이 가벼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녀는 훔친 장갑차를 몰며 완전히 길을 잃었다. 나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사방에 좀비뿐이고 전화기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 방금 전에는 군용 차량이 날 멈추려 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때 그녀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위험해져. 교회 쪽으로 운전해야겠어. 그녀는 인공섬 위에 지어진 랜드마크인 진우 호텔을 발견한다. 그녀의 눈이 빛난다. 그래, 진우 호텔. 드나드는 다리가 하나뿐이야. 이곳은 자연적인 방벽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요새화된 진지에 그냥 차를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똑똑하다. 잠깐. 아니야. 다리를 지키는 군인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녀는 근처에 차를 숨기고 문을 잠근다. 이제 아무도 이 차를 몰고 갈 수 없겠지. 언젠가 탈출해야 할 때 이 차가 내 생명줄이 될 거야. 그녀는 스스로가 꽤 만족스럽다. 히히. 난 정말 똑똑해. 그녀는 왕의 도난당한 재산을 그의 현관문 바로 근처에 주차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남부 교회 지휘본부로 돌아와 성장은 마침내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다. 보고는 재앙 수준이다. 한 군인이 뛰어 들어온다. 성장님께 보고. 곡창이 털렸습니다. 주둔 병사들은 모두 좀비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물을 잃었나? 성장이 다그친다. 군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저 전부입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그건 우리 2만 톤의 곡물이었어. 누가 소리 없이 그 모든 걸 옮길 수 있었단 말인가? 성장의 머릿속은 도축장과 텅 빈 냉동고를 떠올리며 빠르게 돌아간다. 잠깐. 그 도축장과 냉동시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지. 조용히 비워졌어. 그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다.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숨겨진 세력이 분명 있고 우린 그들을 추적조차 할 수 없어. 그는 남은 마지막 비축물을 확보하라고 소리치지만 우리는 그들을 추적조차 할 수 없다. 믿을 수 없어. 누가 감히 지휘본부까지 와서 식량을 훔치겠는가?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인공 샤오이는 성공적인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았어. 집에 가서 일찍 쉬어. 오늘 우리는 병원, 종묘회사 그리고 농산물 시장을 정리했어. 꽤 괜찮은 수확이야. 그는 이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놓치고 있는 주요 보급품은 연료와 어린 가축뿐이야. 그 두 가지는 구하기 어려워. 서두를 순 없지. 그때 그가 그것을 본다. 그의 눈이 커진다. 길가에 그의 도난당한 장갑차가 있다. 그의 목소리가 포효로 바뀌기 전에 그가 중얼거린다. 젠장, 차 세워. 도둑 사냥이 시작되었고 그 흔적은 왕의 문턱까지 이어졌다. 우리 일행은 호텔에 도착해서 그들의 눈을 의심한다. 그들의 도난당한 장갑차가 바로 현관문 앞에 태연하게 주차되어 있다. 이 대담함이라니. 차오이가 확인한다. 정말 우리 잃어버린 차가 맞네.
심지어 여기다 주차하고 문까지 잠가놨어. 이런 젠장. 차오란이 분노한다. 정말 짜증나. 우리 차를 훔쳐가더니 우리 호텔 바로 앞에 주차해놨잖아. 우리를 도발하는 건가? 이 엄청난 무례함은 비현실적이다. 전략가인 한커시는 장기전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져와도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추적기를 구해서 차에 붙여두는 건 어때요? 차가 움직이면 그 차 도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오라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때는 꼭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지만 우리의 사오이는 한 수 위입니다. 지금은 물자를 모으는 게 최우선이야. 좀도둑 같은 차 도둑 따위에 신경 쓸 가치도 없어. 그래도 굴러들어온 복을 찰 위인은 아니죠. 하지만 추적기를 달아서 우연히 잡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지. 상남자는 오직 메인 퀘스트에만 집중하는 법이죠.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섬에 늘어나는 난민 캠프를 내려다보며 사오이의 전략적인 머리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호텔 아래에 저렇게 많은 난민이 있는데 만약 아래층에서 T-바이러스가 터지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야.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봅니다. 만약 섬이 좀비로 가득 차면 우리는 나가는 순간 포위될 거야. 뛰어내릴 기회도 없어. 그의 결론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하루나 이틀 일찍 호텔을 떠나야 해. 전면적인 감염 사태가 터지면 너무 늦을 거야. 왕은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텐트 아래에서는 정말 이전의 사소한 드라마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텐 언니라는 한 여자가 팅팅이라는 예쁜 소녀를 설득해 호텔에 있는 남자들에게 몸을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팅팅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 덫을 간파합니다. 날 쫓아내고 텐트를 혼자 쓰려는 거잖아. 안 그래? 그녀는 그 호텔의 방이 쉽게 황금빛 3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방을 얻는다 해도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녀는 단호하게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생존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임무는 간단합니다. 오늘의 임무는 쇼핑몰을 터는 것이다. 하지만 가는 길에 사오이는 곡물을 실은 군용 수송대를 발견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즉시 모순점이 포착됩니다. 잠깐, 우리는 이미 곡물 창고를 다 털었는데 이 식량은 어디서 오는 거지? 컷인 차를 몰아서 저 차량을 멈춰. 그는 절대적인 권위로 특사 신분증을 내보이며 차에서 내립니다. 나는 위기사태의 특사다. 그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 식량은 어디서 수송해 오는 건가? 전략 비축 창고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사오이의 얼굴에 속으로 거대한 포식자의 미소가 번집니다. 맙서사, 전략 비축 창고는 생각도 못했네. 그곳은 분명 자원으로 넘쳐날 거야. 그는 위치를 파악하고 이것이 마지막 수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휘 본부는 꽉 찼습니다. 병사가 떠나자 사오이의 생각은 순수 그 자체입니다. 희석되지 않은 약탈자의 희열이죠. 너희가 옮기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갔지. 그는 커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쇼핑몰은 가지 않을 거야. 쇼핑몰은 좀 시시해졌어. 이게 바로 대박이지. 우리를 기다리는 큰 보물이 있어. 나중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전리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오라는 신이 나서 목록을 읽습니다. 우리가 뭘 얻었더라. 어디 보자. 소금, 연료, 경유, 약, 엄청 많아. 차오이는 완벽한 종말 논리로 강탈을 정당화합니다. 군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감염 사태는 며칠 안 남았어. 어차피 이 물자들은 낭비되었을 거야. 이건 훔치는 게 아니야. 효율적인 자원 재분배지. 그들이 성공에 취해 있을 때 한커신이 그에게 사이드 퀘스트를 상기시킵니다. 대장님, 어제 추적기를 설치하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차오이가 손가락을 튕기자 그의 눈이 빛납니다. 아, 맞다.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 뻔뻔한 차 도둑을 잡기 위한 사냥이 다시 시작됩니다. 왕은 모욕을 잊지 않으며 그는 곧 누군가에게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을 때 어떤 최후를 맞는지 가르쳐주려 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자는 확보됐고 제국은 건설 중입니다. 하지만 저 밖에 누군가가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왕의 것을 훔친 거죠. 주된 노가다는 계속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이드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도둑의 운은 이제 다했습니다. 도시는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팀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며 이런 콘텐츠를 더 보시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